안녕하세요. 하계월입니다. 드디어 2019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는 하고 싶은 모든 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19년에 저의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지 소개해드리려고요. 하계월, 저의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요. 농인, 청각장애인 인터뷰 역시 계속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출연하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의 인터뷰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2019년 농인 청각장애 인터뷰는 당사자가 직접 질문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면 제가 약간 조금 질문을 바꾸거나 아니면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자신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답도 같이 준비한다면 더 좋은 인터뷰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인터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실시간 채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12월 마지막 영상 때 이제 함께 채팅을 해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인터뷰어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것은 이제 제 유튜브에서 함께 소통하는 걸로 해요. 이제 여행 영상은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올 때마다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브이로그는 뭐 하루 아니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저의 일상 생활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를 촬영하는 거라 또 인터뷰하기도 좀 벅찬 느낌이 좀 있어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것으로 할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 농인, 과잉, 또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좀 낯설고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트북에 적어둔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보고 말을 할게요. 이거는 저와 이제 친한 어떤 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아마 제가 준비한 거 읽을 거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농인이라는 개념은 즉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라는 단어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농아인이 주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성 언어를 통해 성인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벙어리의 개념이거든요. 이 를 지워서 농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초기에 농인, 이 농인은 영어로 D, E, A, F. 근데 이 D가 초문자 D거든요. 이 정의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난청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어. 그러나 미국에서 농인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며 주어를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집단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소문자 D를 대문자 D로 이제 바꾸면서 D, E, A, F, 데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에 듣지 못하는 노인이 아닌 추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존재로의 농인으로 같은 단어지만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죠. 의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농인이라고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농인은 추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면서 농인이라는 같은 단어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난청인, 구아인,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난청인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중립적 정의인 하위 범주라고 보면 돼요. 즉, 장애인복지법 창에서 정의하는 청각장애인의 하위 영역으로 노인과 난청인이 있는데 이때 구분 기준은 청력 기준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구아인은 사실 사전적인 정의가 없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일컫는 단어로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죠. 그러나 추어가 추어로 변한 것처럼 구아인은 음성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바꿔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력 기준에 의한 농인과 여기서의 농인은 소문자 D 그리고 난청인 하드 오브 히어링이 구분되는 것과 같이 사용 언어에 따라 추어를 사용하는 농인, 여기는 대문자 D, 데프와 대비되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농인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없죠. 국제적인 통계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90% 성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추어를 제1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학교에 진학하거나 대학교에 가서 농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추어를 습득하고 농정체성이 생기면서 뒤늦게 농사회에 진입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즉 음성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성장하는 청각장애인들도 나중에 추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같이 혼재되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국 추어 언어법에서도 농인의 개념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추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죠. 음성 언어를 잘 구사하고 잘 듣는데 본인이 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문화에도 소속감을 느끼고 농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혹은 그녀도 농인이라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별 5개예요. 농인이라는 정의는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청각장애인 중 대략 10%만이 추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추어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청각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존재가 쉽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음성 언어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상당수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인은 무조건 추어를 사용한다는 편견은 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해되셨나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남겨주세요. 제가 농인과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서 같이 쓰고 있죠. 왜냐? 사실 청인분들은 대부분 농인이라는 단어 개념을 잘 모르시죠.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도록 검색에 잘 걸릴 수 있도록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 제가 저번에 하계월은 농인이라고 이제 영상 쪽에서도 밝혔었고, 그러면 농인의 언어인 투어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왜 말로 하냐? 왜 구화로 해? 저는 농인과 청인 문화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고 싶어. 그래서 농인들의 언어인 투어와 청인들의 언어인 음성 언어를 같이 쓰면서 농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의외와 편견들을 깨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자 향후 저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미국 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거나 프랑스 농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국제 수화를 배우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농인과 청인 각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주어와 음성 언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뭘까요? 듣는 사람은 청인이라고 해요. 들을 청, 사람인. 예전에는 건청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청력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죠. 건청인 단어를 사용하면 농인은 청력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인이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냐는 의미. 즉,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인 관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를 지향하고자 장애인으로 단어 사용이 바뀐 것과 유사한 맥락이에요. 그 외에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럼 저는 비정상인, 일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보다는 비장애인이나 청인이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어와 주화가 있죠. 주어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주화라고 하시면 다 아시죠? 2016년 8월 한국주어 언어법에 의하면 주어는 한국주어 언어의 줄임말인 한국주어를 의미합니다. 즉, 주화랑 주어는 같은 개념인데 주화라는 단어가 공식 언어라기보다는 손짓, 마임 등 낮게 치부된 경향이 있어서 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 국어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언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국주어 언어법 제정을 통해 한국주어라는 단어로 공식화되었어. 과거에 주화라고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복잡하시죠? 저도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농인, 또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둘 다 사용하고 싶고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자신이 농인이냐 청각장애인이냐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상 제목이나 영상 속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교를 말한 거야 라고 해서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계월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염두해 두시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농인, 뭐 청각장애인, 뭐 청인, 다양한 분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인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하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 추화인 줄 알았는데 추어라고도 하는 다양한 기존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